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점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반올림을 하는 거죠. ROU.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았던 함수가 STDEV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냥 얘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썸이나 에버러지처럼 그냥 범위를 잡아주시면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반올림이죠. 값이 들어오고 자릿수가 들어오면 반올림을 하는 거죠. 자릿수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stdv라는 함수를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학점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stdev 넣으시고 그냥 범위, 학점 범위 그냥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면 표준 편차가 구해져요.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 자리만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2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안 써본 함수가 나와서 좀 당황하신 거죠. 그 다음에 왜 STP가 들어왔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대리점 판매 현황이 있는데 그 제품명이 건조기, 제품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이 건조기가 들어간 뭐예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평균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7의 3번에서는 평균을 구하라니까 뭐를 쓰면 돼요? 에버러지 if를 쓰면 돼요. 근데 에버러지 if가 안 나오고 카운트 if하고 sum if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sum if. 그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평균. 옛날에는 에버러지 if가 없었어요. 2003 버전일 때가 그럴 거예요. 그때는 에버러지 if가 없어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는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게 여러분들이 sum if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다운표 안에다가 조건을 쓰시는데 마법사에서는 다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sum if 하면은 똑같이 사용하는데 세 번째 인수가 뭐가 들어가요? 계산할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계산할 범위. 그래서 sum if하고 count if 사용하는 차이점 구분해 주시고 average if도 똑같은 거죠. 근데 실제 이 문제는 average if를 쓰라는 게 아니라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하는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dsum 나누기 dcount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daverage를 쓰라는 말이 안 나오고 dsum 나누기 dcount 또는 dsum 나누기 dcount a에 의해서 평균을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최근 아마 후기에서 올리신 분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daverage가 아니라 dsum 나누기 dcount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얘네들이 다
에버러지가 없더라도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7회 3번 문제에서는 먼저 조건에 맞는 합계를 썸이프에 의해서 구하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은 건조기, 계산할 범위는 판매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시면 조건에 맞는 합계가 나오면 건조기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똑같이 제품명 범위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은 건조기.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주소를 갖다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는데, 건조기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컨트롤 키를 이렇게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평균값, 개수, 숫자 개수, 최소값, 최저값, 합계 6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값이 제대로 됐는지 여기서 이렇게 검토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밑에서 성별이 여자이면서 점수가 70 이상의 합격자 수를 구하세요. 몇 개야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를 써야 되겠어요? DB 함수에 D카운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7회 4번 문제는 D카운트 함수를 쓰는데, 얘는 D카운트 A가 아니라 D카운트예요. 그래서 표 전체에서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시고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 전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신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카운트니까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이면서 숫자가 있는 쉘에서 카운트를 하는 거죠. 카운트, 개수를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연산자에 명 써달라 그랬죠. 조건은 2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 2개를 입력해서 사용하라 그랬죠. 성별이 여자니까 성별 여자를 복사해서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 그 옆에다 점수가 몇 점 이상이에요? 70점 이상. 크거나 갖다 70이라고 쓰시고, 여기에 봤더니 접수 번호가 있고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자이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니까 점수에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를 3번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1번도 숫자면은 1번을 넣어줘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할 열번호를 1번, 2번, 3번을 넣어주는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DC 하시고, D카운트 하시고,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계산할 열번호 3, 탭, 조건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결과 뒤에 AND 따옴표 명 해주세요. 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3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DB 함수 문제는 이런 형태로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이니까 표 전체 계산할 범위, 계산할 범위가 아니네요. 계산할 열 번호죠. 실수. 계산할 범위가 아니라 계산할 열 번호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아, 브이룩업 쓰겠구나. 그리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에서 2열에서 뽑아요. 문자니까 방법은 0을 써야겠죠. 근데 이 코드값이 표에서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에서 2개를 뽑아다 써야 되겠죠. 미드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면 VLOOKUP H로 left, right, mid 중 알맞은 함수를 쓰세요. 그러니까 7회 5번 문제는 mid라는 함수를 쓰시고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vlookup은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을 지정하시고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세 번째는 뽑을 열 번호를 넣어주시고 네 번째는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형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데 주로 언제 써요? 문자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방법 1은 유사일치죠. 유사일치. 주로 언제 써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 쓴다 그랬습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는 맨날 오타가 나네요. 정확히 일치. 그래서 v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오면 요 범위를 찾아서 뽑을 범위를 빨리 처리해 주시면 문제가 쉬워요. 빨리 처리해 주시면 찾아서 뽑을 범위. 그 다음에 미드야 뭐 다 알고 계시죠? 문자열을 지정하시고 시작 위치를 지정하시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시면 시작 위치부터 원하는 개수를 뽑는 거죠. 그래서 7번 문제는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먼저 뽑아서 찾으려는 값을 가요. 그래서 는 하시고 미드를 한 다음에 문자열 마법사들을 가서 3탭 2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주세요. 걔를 이용해서 vlookup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은 미드에서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는 CS부터 사회학과. 이 범위가 뭐예요?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 문자로 되어 있네요. 방법은 뭐를 써요? 0.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vlookup이라는 함수와 미드를 사용하는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자, 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기간을 표시해야 돼.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근무기간, 5년 미만이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자, 근무기간은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고 입사 날짜에서 연도를 뺀 값이 5보다 커요 아니에요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는 today가 있죠. 그 다음에 year가 있죠. 그 다음에 if 함수가 있죠. 그럼 if 함수는 조건식이 나오고 그 값이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정하시면 돼요. today는 인수가 없죠. 그러면 시스템이라기도 하고 컴퓨터가 시스템이 알고 있는 오늘의 날짜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연은 날짜를 넣어주면 연, 월, 일 중에서 일을 추출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7의 1번에서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이.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에요.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무 기간을 구할 때 오늘의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 하시고 today를 넣어주시고 가로 두 개를 닫으면 오늘의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줘요. 그리고 뭐 해주는 거예요? 입사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year를 써가지고 셀 서식이 일반에서 날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셀 서식을 다시 일반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근무 기간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고 true, false를 구한 다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if 함수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일 때 뭐 하는 거예요? 근무 기간을 인쇄하라 했어요. 표시하라 했어요. 얘를 붙이시고 뒤에 크거나 같다 5만 지워버리면 이게 뭐예요? 근무 기간을 구한 시기잖아요. 또 쓸 필요 없이 조건이 있던 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공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용하면서 어제도 잠깐 나왔었지만 today나 year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뭘 주의하시라고요? 셀 서식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today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year 빼기 하고 year를 했더니 여기서 뭐가 됐어요? 셀 서식이 날짜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반으로 변경 후 if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서 today를 먼저 썼어요. 여기서 today를 먼저 했어요. 그럼 컴퓨터가 있는 오늘의 날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셀 서식이 날짜로 여기서도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year today 하면 값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셀 서식을 일반으로, 그러니까 날짜를 사용하는데 셀 서식이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if 함수는 이렇게 그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고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차트 문제를 보면 수업 일수와 중고등학생 소요가 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합, 왼쪽에 보면 부분합 정답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차트가 들어가는 차트 정답이 나와요. 항상 부분합하고 차트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하고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정답에 봤더니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거 항목이라 그래요. 항목에서 위에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이 데이터가 없어요. 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차트의 범위가 분야하고 대상이 항목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은 항목 범위에서 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말공에 쭉 들어가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같이 배우는 과정은 빼고 고등학생이 들어가는 과정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목을 변경하고 삭제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항목을 변경,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데이터 선택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범위를 다시 잡고, 책에서 가끔 보면 해설에 범위를 다시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목을 변경하고 삭제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가로 항목 측 레이블 편집에 들어가서 분야만 남기고 대상이 들어간 부분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 축 레이블 편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었잖아요. 분야하고 대상이. 그럼 여기서 분야만 남기고 대상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내용에서 수업 일수와 중고등학생 요소를 제거하고 밑에 봤더니 신청 인원하고 재료비만 나와 있죠. 수업 일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업 일수를 제거한 다음에 가로 항목축은 제거가 안 돼요. 편집은 되는데. 그래서 얘를 행렬 전환하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렬 전환하고
범위가 안 바뀌었네요. 먼저 대상을 편집해서 제거를 하시고, 이제 항목 분야만 남았죠. 분야에서 행렬 전환하시고, 양말공예는 중고등학생이야, 웹툰도 중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이커스도 중고등학생이야, 북메이컴도 중고등학생이야, 드론도 중고등학생이야, 요렇게 제거하고 행렬 전환으로 나온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할 때는, 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항목 편집을 해서 편집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행렬 전환을 하고 삭제, 그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제거할 때는 행렬 전환, 삭제 후 행렬 전환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행렬 전환, 그러니까 삭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편집을 하잖아요. 항목 데이터가 분야하고 대상이 들어가 있는데 대상을 범위에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항목 편집으로 데이터 범위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들어간 데이터들은 분야에서 빼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렬 전환하고 중고등학생이 들어가 있는 양말목공예, 웹툰공예, 메이커스, 북메이킹, 드론을 삭제하시고 다시 행렬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차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항목 제거하는 작업이 있으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합하고 피벗이 나와 있네요. 자, 피벗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위를 쭉 잡는데 뭐부터? 범위를 쭉 잡는데 병합을 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삽입에 피벗 들어가서 위치가 어디지? 동일한 워크시트에 A25네 하고 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라 했어요. 제품 코드는 필터에, 여기 필터에다 갖다 넣어주시고, 생산일자 어딨나요? 생산일자를 행에 놓으시고, 생산공장은 여기 열에 놓으시고, 각각 끌어다 놓으시면 되죠. 답에는 생산 수량의 합계와 분량 수량의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가 합계가 나오면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열의 총합계만, 그럼 총합계 여부는 디자인의 총합계에서 하라 그랬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하시고, 생산일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생산일자를 그룹을 지정하라 그랬어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그러면 얘가 날짜가 들어오면 알아서 일과 월 두 개가 잡혀요. 요 월만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하면 요 더하기 표시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갑 영역은 여기죠. 이 부분을 값필드 설정 세일서식 대화상자에서 숫자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부분합이 나오면 뭐부터 해라? 정렬부터 하는 거죠. 근데 얘는 표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렬은 지점을 기준으로 지점을 클릭하시고 여기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름차순 해주시고 그대로 데이터 탭의 부분합에 들어가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지점별, 요게 뭐라 그랬어요? 그룹화할 항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우리는 지점으로 정렬을 했어요.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먼저 하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탭 부분합에 들어가서 두 번째 부분합이
전반기와 후반기 중 총 판매량을 푸시고 평균이네요. 최대값이 아니라 평균. 그 다음에 새로운 값 대치를 두 번째 부분합을 한 때 풀라 그랬죠. 확인을 해주시고 자리를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합의 표 스타일. 그럼 여기 홈에 보면 표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 밝게 6번 밝게 6번이 여기에 있죠. 요거 꼭 보실 게 뭐냐면 밑에가 한 줄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 스타일 할 때는 범위를 꼭 제대로 다 잡았는지 보시고 전체를 드래그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표 스타일은 뭔 작업이 되냐면 이 표가 XSD, 그러니까 DB화된 자료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합을 지금 했잖아요. 여기에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부분합을 제거하려 잘못했어요. 부분합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부분합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표도구 디자인에서 보면 여기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표의 셀에 정상 범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세스화 되어 있는 데이터 표를 일반 표로 바꿔줘요. 얘를 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그래서 변환을 시키시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부분합이 이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여기서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표 스타일 밝게 6을 적용하면 부분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표가 액세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을 만약 제거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뭐를 해라? 여기에 보면 표서식을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표서식에 밝게 6번을 적용을 하면 꼭 하나가 빠져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 이 표서식을 없애는 방법이 표도구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이에요. 범위로 변환. 근데 실제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범위로 변환한 작업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조건부 서식. 대출의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대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행전채, 수식의 주소에 달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보라 그랬죠.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대출의 종류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대출이에요 하고 노주에서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시고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AND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대출 기간이 이 사이에 있죠. 얘가 얼마 이상이에요? 24 이상. 그리고 이렇게 놓고 끝내시면 안 되죠. 원래는 조건부 서식에 주소를 사용하면 달러를 문자 앞에 붙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수식을 완성을 해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수식을 복사하고 ESC 한 다음에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양을 내시면 되겠네. 굵게 파라. 굵게 파라. 여기도 잘 보셔야 될 게 글꼴색인지 채우기색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넣어주고 확인으로 나오면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24개월 이상인 데이터들만 굵게 파랗게 돼 있죠. 그럼 이 주택담보대출이 여기도 있네. 24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거 안 들어갔죠? 잘못됐으면 규칙관리에 가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편집에 들어가서 는을 하나 안 썼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항상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크거나 같다고 하는데 크다만 놓쳐요. 그래서 마침 이게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없었으면 맞았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빵점이 되는 거죠. 빵점이. 그리고 계산하는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은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도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30점을 정확하게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기는.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요? 매크로는 항상 원본을 복사해 놓고 사용하죠. 도형을 여기다 그리려네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일단 오른쪽에 넣으시고 A1에 갖다 놓고 개발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첫 번째 매크로가 총액이네요. 총액이라고 쓰시고 얘가 사칙 연산 작업에 진료비 더하기 검사료라고 더하기 표시가 있으면 이럴 때 썸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수식을 쓰시고 수식을 밑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그리는데 단추네요. B15에서 C16 사이에 개발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무슨 키? Alt 키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16까지예요. 제가 범위를 아까 더 잡아놨네요. 총액을 선택하시고 총액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된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시고 총액 눌러서 제대로 됐으면 다시 개발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는 채우기네요. 채우기는 A3에서 F3에 표준색 연한 파랑 누르시고 채우기 색에 가서 연한 파랑을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하시고 이제 도형을 15에서 16에 그리네요. 무슨 도형입니까? 빗면이네. 삽입의 도형에 여기 빗면. 얘는 액자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줄에 있는 빗면을 선택하시고 Alt 키를 이용해 그려주시고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가요. 근데 얘는 안 가니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하셔서 채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로 쓰라 그랬죠. 여기서 엔터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본을 다시 붙이시고 총액 눌러보고 채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